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 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뉴욕 네네. 증시가 2% 넘게 뛰어 올랐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도 우리나라와 연관된 종목들이 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잠시 네네. 뒤에 시장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기분이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가운데 엔터주 저도 뭐 시황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엔터주가 다시 뭐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어제 또 크게 주목을 받았고 실적도 워낙 뭐 기대감 크고 탄탄한 데다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투자처가 될 안전한 그런 지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요. 엔터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시장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종목이 밀렸을 때가 실적주를 찾을 적기라는 것을 엔터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한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엔터주들도 대부분 실적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좋은 종목군들은 시장의 하락이 약간 멈추기만 해도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거시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원과 해외 콘서트분의 매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음원 시장의 유료화가 좀 정착된 이후로 음원 수익자의 그 이익 배분 비율도 기존의 60%에서 65%로 올라갔고 일본 콘서트의 매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엄청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의 투자 심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 이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 공급도 확대가 됩니다. 올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한 앱이 유튜브 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관련 영상들이 빠르게 좀 해외로 전송이 되는 부분들도 성장에 한 몫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동영상과 음악의 스트리밍 횟수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엔터주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저점을 잡는 시기에도 좀 빠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래에도 JYP 엔터가 대장 자리를 엔터 내에서 꽤 찼잖아요. 네. 그 이후로도 어제도 또 상승을 하면서 거의 고가 부근 근처까지 다시 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JYP 엔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워낙 그동안 좀 급하게 뛴 것도 있어서요. 그리고 엔터주 내에서 탑픽도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 지금 실적 기대치로 보자면 주가 상승 여력이 20%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 개선폭이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아니에요. 아주 완만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왔고 기관과 수급, 외국인의 수급도 여전히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탑픽은 YG 엔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빅뱅에 따른 수급 공백을 블랙핑크가 확실하게 메우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 YG 엔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관심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먼저 살펴봤습니다. 탑픽까지 좀 알아봤고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한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가의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날개 없는 추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52주 신저가 계속 깔아치우고 있고요. 가장 주된 원인은 실적 부진이겠죠. 월요일 날 어닝 쇼크 발표를 한 이후로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샘에 대한 진단은요? 네,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 나오는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한 게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 쇼크가 나는 기업에서는 수급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70% 급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내 그 가구 시장 주방 가구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란 말이죠. 신규 진입은 당연히 어렵고 기존 업체들도 먹고 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여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집에서 그 주방 가구들을 스스로 꾸미려는 그 DIY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샘에는 위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B2C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또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확실히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이죠.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그래서 신규 분양도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주방 가구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위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리모델링 수요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샘의 리모델링 패키지 판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아마 3분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인 업황, 그러니까 경쟁 심화라든지 아니면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워낙에 큰 악재고 단기간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어쩔 수 없고 4분기에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고 해도 반짝 실적 개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는 최근에 많이 밀렸지만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월요일 장 마감된 이후에 실적이 공개되고 그 여파가 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만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어닝 쇼크 나타낼 종목들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한샘 이외에 또 어떤 종목들 주의가 필요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화학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는데 계속 안 좋을 것이냐,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4분기 개선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 지금 보는 대로 건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학업체는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해도 4분기엔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우리나라랑 연관성이 높은 게 반도체주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모건 스탠리가 최근 반도체주 매도세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히 뭐 관련주도 반등을 했고요. 빵 종목도 올랐고요. 우리 시장 영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반도체주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확실히 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이익의 안정성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삼성전자가 괜찮고 분할 매수에 지금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지속적인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급락을 이끈 게 어쨌든 미국의 채권금리 급등인데 채권금리가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이 이 높은 금리에 대한 적응을 할 시간은 어쨌든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V자 반등보다는 약간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좀 완만한 반등, 요 정도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보고 있고요. 거시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이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표 안전자산이죠.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고 달러 인덱스의 가치도 안정이 돼야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수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거시적으로 체크할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도에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엔터주 언급드렸듯이 실적 좋은 종목은 시장이 반등 안 해도 돼요. 그냥 추가적인 급락만 안 해도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하락한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예측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실적이 좋은데 많이 밀린 종목,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도 말씀 주셨네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누그러져야 위험 자산 쪽으로 특히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매일 첫 코너에서 이 내용들 짚어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일 저희와 함께 안전자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장 유망주, 우리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오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큰 종목 중에서 골라왔는데요.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MLCC 부분의 호황에 따른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IT 제품의 고부가화로 인해서 고가 MLCC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공급자 우위가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업황 전망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과 기판 부분의 이익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플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모듈 부분의 성장성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대되는 게 전장용 MLCC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도입되면서 차량용 MLCC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장용 MLCC 시장의 성장이 MLCC의 장기적인 호황을 계속해서 끌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락한 후에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IT 관련 섹터가 괜찮았다라는 반도체 관련 섹터도 괜찮았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유망주 삼성전기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마켓 온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저희들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